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별 그지 땡땡이 같은 놈이랑 엄마를 만났었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세상은 요지경이고 별별 사람들 다 있다고 하지만 전 남친이랑 그 엄마라는 사람을 보면서 실은 그렇구나. 여기 나오는 사연들이 거짓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혹은 결혼하면 다 저렇다고? 완전 개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만일 헤어진 남친과 결혼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별을 하고 그랬었지만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이래요. 우리 남편이 이래요. 저 이렇게 시집살이 당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하나요? 등등의 글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욕 뒤지게 처먹을 뻔했었네요. 결론은 남친과는 헤어졌지만 소심하게 복수하긴 했습니다. 소심하다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남친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분간 입방아에 오를 정도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가 그랬는데 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쌍방이 그런 거니까 둘 다 쌤쌤인 셈이 되었죠. 그럼 제 연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보다는 동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도장 찍어 버리고 나서 이혼을 한 해 만에 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단 미리 동거를 해서 맞춰볼 거 맞춰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쿨하게 방 빼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별할 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 딱 질색이긴 합니다. 전화로 만나서 이별 고하는 거 없어요. 저는 되게 카톡으로 이별을 고하고요. 제 친구는 인스타 DM으로 혹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복수심에 불타 이별을 고하고 싶다면 그의 인스타에 가서 댓글 폭탄을 달아버립니다. 친구들도 함께 가세라죠. 실은 좀 구질구질하죠. 암튼 이게 요즘 사람들의 연애와 이별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화를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저나 제 친구들처럼 일명 찌질이들이 하는 방식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남친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의 동기였는데 친구의 인스타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는 저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제게 DM을 보냈고 암튼 만나게 된 계기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부담이 없었죠. 당시 저는 이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터라 다른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다들 그렇잖아요. 이별의 상실감을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라.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냥 편하게 만나 커피 한잔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편하게 만나봤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핸섬하고 말도 잘 통하고 잘 배우고 흠없어 보이는 그런 보통의 남자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확 당기는 게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였기에 제가 좋아하는 남자의 상이 확고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 기준에 좀 미치질 못했었거든요. 뭐냐면 그게 키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키는 아니지만 저에 비해 작다는 거였어요. 저는 키가 173입니다. 어지간한 남자 세워놓아 봤자 제가 힐을 신어버리면 저보다 훨씬 더 작아버리죠. 그래서 적어도 180 이상은 돼야 하는데 남친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 계속 따라다니고 회사 앞으로 찾아오고 만나달라고 DM을 보내고 꽃을 보내고 기프티콘을 보내고 그 노력이 이뻐서 몇 번 만나다가 남친인 것 같은 남친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죠.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 있잖아요. 일종의 썸을 타고 있는?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다 라고 말을 하긴 뭐하지만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결국엔 저는 남친이었구나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남친이라고 했지 솔직히 그와는 썸을 타고 끝난 관계이긴 합니다. 암튼 남친은 좀 뭐랄까 처음엔 사람이 스마트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제게 좀 간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나이 30이 되지도 않은 제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묻죠. 그럼 남친은 그럽니다.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냐?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손잡고 산책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 아니면 뭐야?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사이 아닌가? 지금은 알아가는 단계지. 결혼 이야기나 이세 이야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 좀 징그러운 것 같아. 그래, 우리는 썸 타는 사이지. 그건 인정. 그럼, 우린 언제 사귀냐? 남친의 그 말에 대꾸하기가 뭐해서 그날은 좀 일찍 헤어지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지금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남자를 좀 가지고 노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하라 하더군요. 아, 저도 잘못은 있지만 그런 건 있잖아요. 괜찮은데 아직은 딱 감이 오지 않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나자마자 바로 사귀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좀 보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는 타입인데 당시 남친이 좀 저를 압박하긴 했었습니다. 마치 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 너무 티내면 솔직히 여자들은 그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쟤 빨리 외박하고 싶구나 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다가가고 다가왔으면 했는데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쯤이었나? 남친을 만났는데 그날 제게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나름 꽃도 준비하고 반지도 준비를 하고 게다가 와인 한 잔을 마셔서 약간 알딸딸하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날 저희 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었네요. 술 기운이 좀 올라와서 술도 좀 깰 겸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남친이 그러더군요. 제 이야기를 이미 자기 엄마한테 했다고요. 그리고 엄마하고 고민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 프로포즈를 하라고 팁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설마 이렇게 노티나는 게 통하겠냐 했었는데 결국 네가 내 마음을 받아들인 걸 보면 우리 엄마 말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그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니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 정도 나이에 엄마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엄마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팁을 줬다는 그 말에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친의 얼굴을 봤는데 환하게 기분 좋게 웃고만 있더라고요. 내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고 다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남친의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딱 전화기를 보는데 엄마라는 글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잠시 엄마와 통화를 하겠다고 한 뒤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는 남친은 조금 저와 떨어진 채 전화를 받더라고요. 산책길에서 발을 툭툭 차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남친이 제게 오더니 전화를 한번 받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의 엄마인데 저와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당연히 너무 당황스럽죠. 어른하고 통화하는 것도 그런데 게다가 남친이 엄마잖아요. 머뭇거렸는데 전화기 너머로 저기요 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엄마라는 사람이요. 그 엄마라는 사람의 말을 좀 추격을 해보자면 제가 남친을 엄청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남친은 그런 제가 귀찮아서 멀리하고 사귀기를 꺼려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여자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를 받아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에 후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란 사람을 무슨 남자 좋아서 환장한 여자로 묘사를 하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의 엄마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한번 저를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자기와 친해지면 자기 아들이랑 계속해서 연애를 할 수 있으니 자기와 친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번 주에 볼래요? 우리 아들이 나하고 사이가 참 가깝고 지 엄마 말이라면 다 듣는 그런 애예요. 우리 아들이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나를 꽉 잡으면 돼요. 들어보니 참한 여자 같던데 정말 그래요? 내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이거 시험만 통과하면 우리 아들이랑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데 어때요? 그리 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신이 나서 막 떠들더라고요. 그 아줌마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김장을 하러 오라는 겁니다. 김장을 할 때 자기 동생들이랑 같이 하는데 그들과 인사도 하고 면을 트면 자기 아들하고 연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김장 해봤냐고. 아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살림도 잘하는 그런 여자라고 하던데 김장도 잘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림을 잘하는지 김장을 잘하는지 남친이 어찌 압니까? 저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살림을 잘했나 봐요. 나도 모르게. 완전 어이가 없었죠.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저 개새끼 완전 답 없는 새끼였네. 지 엄마한테 개구랄 깠네. 아, 완전 나를 꼽을 주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무슨 허언증 있냐? 니네 엄마 뭐라는 거야? 개 짜증나게.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남친은 제 옆으로 다가왔고 전화를 뺏었는데 그 전화기 속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친이 그런 게 아니라며 다가오길래 그냥 확 거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너무 짜증이 났었고 뭐 고려한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요. 그런데요, 아침에요. 아, 정말 쪼잔한 새끼 같으니라고. 저희 집 주차장에 세워주는 제 차 사이드 미러를 그놈이 망가뜨려 놓았더라고요. CCTV 확인을 하니 모자 푹 눌러쓰고 슬금슬금 다가오는 게 보였는데 그놈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바로 인스타에 그 현장 사진을 올렸고요. 바로 남친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살살 구슬렸어요. 제가 화를 내거나 하면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구슬려서 내가 어제 좀 심했던 것 같다. 사이드 미러 봤다. 네가 한 건 알지만 나는 그걸 문제 삼으려 온 게 아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둘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면서 그의 차로 가자고 했습니다. 가는 도중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제 와인 마신 게 어떻게 되었었던 것 같다고, 어머님이 김장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내가 가서 다 하겠다. 차라리 하루 전에 가서 내가 하겠다는 둥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그의 차 있는 곳으로 가자고 그를 꼬셨습니다. 그의 차는 주변 공용 주차장에 세워 놓았더라고요. 가서 그의 차인 것을 확인하고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백팩에 들어있는 벽돌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향해 벽돌을 날렸어요. 결국 그러다가 제 손까지 다치고 말았지만 그는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 질렀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나 미쳤어. 몰랐어? 니네 엄마한테 너 좋아 환장한 그런 미친 여자 만들어 놓았던데? 나 너한테 미쳤잖아.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야, 이건 쌤쌤이야. 네가 먼저 내 사이드 미러 건드렸고 네가 먼저 내 거 부셔 놓았잖아. 그리고 너 이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니? 나는 아파차 받은 거로 조만간 차 바꿀 생각이었는데 고마워. 차 바꿀 핑계거리 제대로 만들어줘서 차도 바꾸고 남자도 바꾸면 되겠다. 왜? 한 대 치게? 그럼 한 대 쳐봐. 그런데 여기 다 찍힌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네가 먼저 내 사이드 미러에 손댄 거야. 왜? 제대로 미친년 같아서 겁나니? 그러니까 미친 개한테 물리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얼씬거리지 말아라. 네가 뭔가를 부셔버리면 나도 똑같이 부셔버릴 거고 네가 나를 치면 나도 너를 똑같이 칠 거야. 내가 이 일에서 호신술을 배웠다니까. 어디 한번 지금 회사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 있는데 맞짱 한번 뜰래? 이 병신아? 그렇게 헤어졌어요. 결국 그 그지 같은 놈 회사에 소문났죠. 그 동네가 좀 좁은 곳인데 웬 여자가 벽돌로 차를 부시고 있는데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얼굴 모자이크하고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저 거기 가서 그게 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에 썰 싹 풀었어요. 이래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먼저 내 사이드 미러를 깐 거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 거다. 우선 사이드 미러 사건 전에 저를 스토커 취급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김장? 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제 친구도 이 이야기 다 듣고 그 인스타에 찾고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걸 보고 완전 어이 털린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놈 다 봤다고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차 기다리고 있어요. 남친이라고 할 정도로 깊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음번엔 좀 좋은 남자 오라고 좋은 차를 계약해 두었습니다. 빠르면 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차 오면서 좋고 정상적인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네요. 어때요? 저 정말 미친 여자 같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